2026년은 유튜브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튜브가 더 이상 성장 플랫폼이 아니라 완성 단계의 플랫폼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들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바뀌는 점들과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해 가야 할지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ike and subscribe. 유튜브 CEO 닐 모아는 26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대 핵심 내용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터테인먼트 재창조, 크리에이터를 스타이자 스튜디오로 유튜브는 이제 그냥 사용자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합니다. 크리에이터를 단순 제작자가 아닌 자체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기업으로 보고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콘텐츠의 질과 포맷, 다양성 강화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 청소년을 위한 최적의 공간 만들기. 유튜브는 어린이, 청소년 시청 경험 안전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콘텐츠 경험 강화, 부모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강화, 쇼츠 스크롤 제한 같은 새로운 제어 옵션 도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크리에이터 경제 강화, 수익 다양화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만 만들면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성장할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협업, 쇼핑, 팬, 후원 등 수익 모델을 더 다양화 확장할 계획이고 유튜브 수익 생태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창의성 촉진행 보호입니다. AI의 좋은 부분을 살리고 문제는 잡는다. AI를 통해 창작자 도구 제공, 자동 자막 번역 아트쇼츠 생성 같은 기능을 확대. 하지만 동시에 저품질 AI 콘텐츠, 딥페이크, 잘못된 합성 콘텐츠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품질 관리와 정책 강화에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AI는 도구로서 쓰이되 플랫폼의 품질도 지킨다는 전략입니다. 이 4가지 과제를 보면 유튜브가 앞으로 무엇을 키울지보다 무엇을 걸러내겠다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유튜브는 가볍게 올려보는 사람, 구조 없이 만드는 사람, 취미처럼 운영하는 채널을 더 이상 성장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스튜디오로 본다는 말은 곧 운영 능력과 설계가 없는 채널은 도태된다는 뜻이고 TV에서도 볼만한 쇼 같은 포맷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이, 청소년 보호 강화는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콘텐츠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며 수익 구조 확장은 조회수만 노리는 채널보다 명확한 타깃과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채널을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I 정책 강화는 양산형 콘텐츠 시대가 거의 끝났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고객, 나의 타겟에 맞는 고퀄리티 영상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2026년부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닙니다. 원래 유튜브는 사람이 사람을 구독하고 그 사람이 올린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튜브는 관심사 기반 스트리밍 미디어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노출되는 채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동시에 보는 채널도 모두가 아는 유튜버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튜브를 켜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봅니다. 이 말은 대중을 노리는 콘텐츠는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조회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 대신 단 한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타겟하는 잘 만든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는 누구를 위한 영상인가?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다면 잘못된 방향의 기획입니다. 그리고 팔로우와 구독의 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구독자는 더 이상 미래의 보장이 아닙니다. 오늘 잘된 영상이 내일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매 영상의 퀄리티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 요즘 유튜브에 퀄리티 높은 영상이 넘쳐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제작사와 자본, 방송 출신 제작진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이제 유튜브는 개인 취미 영상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콘텐츠 제작사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경쟁 구조를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고 대형 채널 포맷 제작도 실제로 해봤고 조회수가 아니라 시청자가 계속 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유튜브 플랫폼의 흐름과 제작 퀄리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브랜드나 채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아직 관심사 기반 알고리즘에 적응하지 못한 시장과 적응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브랜드, 전문팀, AI 자동화 콘텐츠, 대형 자본이 이 구조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시작하는 개인과 소규모 팀이 유튜브에서 자리 잡을 공간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2026년 유튜브는 잘 만들고 내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타겟한 콘텐츠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한 영상에 끝까지 해결해주는 채널만 살아남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끝났습니다. 26년은 유튜브를 시작할 마지막 해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제대로 설계해야 될 마지막 해입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데 필요한 건 유료 강의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단순 유튜브를 제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콘텐츠를 설계해야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지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 채널 포맷을 제작을 하며 쌓은 제작 경험을 통해 조회수만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가 머무르고 전환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단순 제작이 아니라 채널의 방향과 콘텐츠 구조부터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채널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올려볼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